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는 인공지능 통신연구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이게 뭐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조금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전 좀 공부를 오래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몇 학년 정도 돼요? 4학년이면 한 10살 정도 되나요? 제가 한 30살까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사실 이제 회사 생활이라고 하죠. 회사에 들어간 지가 이제 작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통신이 붙어 있던 이유가 작년에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요즘 초등학생분들은? 아니는 없어요. 핸드폰 하면은 그럼 5G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약간 그런 거 할 때 5G, 6G 이런 연구를 좀 하다가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완전히 연구 분야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공지능 통신연구원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되게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자료를 준비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도 이 로봇 사진을 하나 했는데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나온 영화거든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고 이 영화 보신 적 없으시죠? 혹시 아이언맨은 친구들 다 아시나요? 네, 이 아이언맨 말고 이 아이언맨이 날아갈 때 그 아이언맨 수트 안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 혹시 기억나요? 그게 사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 자비스라는 이름으로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네, 이렇게 그 자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 아이언맨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이언맨이 어떤 걸 해달라 부탁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올바른 대답을 내놓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랑 얘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친구랑 친근하게 얘기한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완전 인간과 거의 비슷한 걸 목적으로 하는 일단 나온 분야예요. 일단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게 가방이다, 이게 뭐 로봇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능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 갓난아기일 때는 한글도 잘 못했다가 이제는 말도 조금씩 하시고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언어를 습득해 가죠. 이렇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저희가 총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를 꿈꿨어요. 이렇게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걸 꿈꿨는데 초기에는 바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스무고개는 아세요? 스무고개?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하나하나 규칙을 다 정해줬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오른쪽 바나나, 저 바나나를 기계가 바나나라고 인식을 하게 하고 싶어요. 저 바나나 사진을 보고 이건 바나나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라면 바나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 먹을 거도 아는데 이 바나나를 보고 그럼 먹을 거는 뭐 과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딱 이 그림만 보고 바나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노랗고 길고 약간 매끈하고. 오 정확해요. 제가 하는 거 여기 길고 여기 노란색 껍질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런 규칙을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길면 길고 노랗고 흰색 부분이 있으면 바나나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오이가 있어요. 그럼 이 오이라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매길 것 같으세요? 규칙을 매길 것 같으세요? 녹색이고 네. 약간 길고 겉이 오돌토돌하다. 정확해요. 이것도 저랑 지적 능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이도 마찬가지로 길고 연두색이면 오이다라고 분별을 하게끔 이렇게 사람들이 규칙을 매겨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 완벽할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엔 뭐예요? 바나나죠. 근데 길고 연두색이잖아요. 규칙을 이렇게 매겼으면은 처음 인공지능은 이거를 오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에는 그 발에도 못 따라갈 만큼 정말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은 이렇게 규칙을 다 매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시절을 기억해 보시고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기한테 이게 비행기야 라는 거를 알려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아기 때라서 기억이 안 나올 텐데 저희가 알려줄 때는 그림이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규칙을 알려줬을 텐데 저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뭐 비행기라는 것은 설명을 해주셨을 수도 있고 새도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고양이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말 같은 걸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저게 말이라는 것만 알려줘도 저 사진들을 쫙 보고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빨리 뛰는구나, 이렇게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말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금 친구가 바나나가 노랗고 길고 하얘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규칙들을 이런 사진만 보고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바꿔주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거랑 정답만 알려주고 그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주변에는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이 없으실 테지만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요즘 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죠. 이런 비디오 영상들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책이랑 담을 쌓았는데 책에 있는 이런 글씨들을 어떤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핸드폰을 할 때 이제 뭐 헬로 빅스비 아니면은 뭐 아리아, 시리아 하면은 대답하는 것 혹시 학부모님들은 기억나실 텐데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런 걸로 바탕으로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어려우니까 잊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이제 설명해 보면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다 인공지능이 이런 기계학습이라는 거에 기반으로 해요. 머신, 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만 보면 되게 딱딱하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 볼게요. 머신이랑 러닝 이렇게 쪼개 볼 건데, 머신은 기계라는 뜻이고 러닝은 학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바나나한테 노란색, 흰색 알려주지 말고 기계가 바나나는 노란색이고 흰색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걸 스스로 학습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당연히 그런 걸 학습을 시키려면은 바나나 사진 한 장 보여주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바나나 뭐 오래되면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갈색 바나나도 보여줘 보고, 아까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도 보여줘 보고, 그런 많은 데이터를 받아야 바나나 초록색이니까 이거 오이네 이런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끔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이 되듯이요,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재밌을 만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핫해진 지가, 그러니까 유명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연구는 되게 예전부터 했던 학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치원생 또는 더 어릴 때 갑자기 2016년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뒤에 있는 컴퓨터가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컴퓨터가 여기에 바둑알을 둬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계랑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랑 실제로 바둑 경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한 판이었나 이겼어요. 네, 맞아요. 다들 어떻게 기계가 이기냐, 사람이 이길 거다. 또 이분이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길 거다 했는데 예상밖에도 기계가 그렇게 많이 이겼습니다. 이때부터,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이 되게 신기하다 이런 걸 몸소 체험하고 이 분야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고작 2016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7년 전이죠. 근데 그 7년 동안 저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이건 뭘 거 같으세요? 네, 네, 테슬라 맞는데 그 품목이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손이 이 좌석에 없죠. 운전대에 없죠. 사람이 관여를 안 하더라도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 차량은 박으면 안 되겠죠. 이 차가 반대에서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물체가 차가 있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 달린 만약에 카메라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저희는 당연히 사람인지 알죠. 근데 그 기계가 여기 사람이 있네. 그리고 위치가 이 정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가야겠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신기한 걸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들 보시면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나 하실 텐데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그 컴퓨터가 그려준 겁니다. 더 신기한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설명에 따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바견이 이 강아지가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시바견을 하나 그려주세요 하니까 진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사실 저보다 잘 그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판다가 저희 과학자들처럼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음악 많이 들으시나요? 실제로 막 작곡을 해주기도 해요. 막 느린 템포면서 내가 밤에 조금 우울한데 나를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주고 사실 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떤 작곡가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처럼 이런 데서 쓰임 받고 있고 또 이게 작년부터 엄청 핫했던 건데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하고 가세요? 사실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과 완전히 소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챗봇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엄청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고 싶은데 핸드폰에다가 뭐 은행 업무 시간이 어디부터 언제까지예요 하면은 그냥 뭐 정해진 시간을 알려주고 그런 단순한 거였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사람과 똑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언제 써봤냐면요.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갈 때 한번 써봤어요. 일본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 계획 짜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남자 넷이 일본 여행을 2박 3일 동안 가는데 코스를 풀로 추천을 해줘. 이러면은 이 챗봇이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아예 다 해줍니다.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으세요. 그리고 어떤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보세요. 이렇게 놀랍게도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있는 기술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는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런 메타버스인데 뭐 지금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이런 안대 같은 거를 쓰면은 저희가 가상세계에 들어갑니다. 가상세계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서 이 현실 세계에선 못하는 거. 지금 어머님들이 핸드폰 뭐 30분만 보라 그러면 그 가상시계에 가서는 나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12시간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고 현실 세계에선 못하는 것들을 하고 이런 메타버스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되려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다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능들을 다 보여주지만 이 그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컴퓨터로 돌리려고 하면은 이 그림 한 장 뽑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맨날 갖고 다니는 핸드폰 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약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는 유튜브, 뭐 게임,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다 중단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냐면 명령을 전송을 해줍니다. 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려줘. 이렇게 전송을 해주면요. 어딘가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기계가 있어요. 이건 과장해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그런 엄청난 계산들을 해주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직접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겠죠? 그럼 그걸 다시 핸드폰에다 전송을 해줘서 저희가 핸드폰에서 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느려요. 느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청을 보내야 되고 다시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 네, 맞아요. 저장 공간도 문제가 있는데 저장 공간은 이런 어마무시한 데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배터리가 사라져요. 배터리. 여기 이 어마무시한 거는 배터리도 무제한이고 저장 공간도 일단 무제한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의 개인정보를 여기에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 침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과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중간에 어마무시한 데를 보내지 말고 대신에 이 핸드폰이 이런 어마무시한 걸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핸드폰 위에서 인공지능을 돌린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분야고요. 여태까지 제가 인공지능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저는 인공지능 연구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했고 제 타이틀은 직업은 사실 연구원입니다.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혹시 전 멘토링도 들으셨어요? 전 멘토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셨던 것 같은데 그건 재밌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이 연구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 보이죠. 이 단어부터. 근데 일단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야겠죠. 뭐 국어를 공부할 건지 수학을 공부할 건지 또 수학을 공부한다면 덧셈을 공부할 건지 나눗셈을 공부할 건지 일단은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됩니다. 연구의 시작은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되고요. 이런 주제를 하나 정했으면 거기에서 배경 지식을 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때 알 수도 없는 이런 수학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초등학생 때도 코딩을 한다는데 이런 코딩 같은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 같은 거 하시나요? 이런 실험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듯이 이런 기존에 있는 배경 지식들을 일단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한 무언가. 이거를 하면 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거 내놨다고 떠들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 아이디어를 막 신문 같은 데 내기도 하고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구원의 삶이에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 짧게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이 많은 과정을 혼자 해야 됩니다. 물론 동료분들이랑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수학 공부 1시간 하면 되게 힘들죠. 약간 그거를 하루 종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밤새는 일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커피나 이런 핫식스 같은 걸 아직 안 드실 테지만 저는 이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런 핫식스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이언맨을 꿈꾸지만 그 아이언맨 같은 결과물을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이런 단점들이 다 존재하는데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남학생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는데 게임을 프로게이머처럼 한번 해봐라. 이러시면은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 프로게이머들은 지금은 30분, 1시간 게임하는 게 좋지만 하루 12시간 게임을 이렇게 하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카페인들을 마시고 그 게임을 했는데 자기 성적이 안 좋아요. 자기가 맨날 져요. 친구들은 잘하는데 그럼 이런 슬럼프도 빠지게 되고
무언가 어떤 직업을 갖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뭔가를 이겨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이 들어요. 사실 그 맛을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이 연구원이라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I'm possible이라고 하면 나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아, 나도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게임 어떤 걸 하다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떤 게임을 잘하고 있으면 다음 게임도 나도 이것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실 때 난 축구를 잘하니까 뭐 야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를 뭐 성취를 하고 나면은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무인도라는 외딴 섬에 있어도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저함 없이 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와 같은 인공지능 연구원, 그냥 연구원의 위치에서 이제 이런 직업을 걷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분들인 줄 알았어요, 대상이.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 학과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뽑고 하니까 이런 데 가시면 되고 사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기초적인 능력, 저희가 덧셈 뺄셈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기초 과목들을 잘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대학원 같은 데서 너 공부 좀 더 깊게 해볼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해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난 공부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저처럼 대학원에 가셔서 공부를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공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제일 싫으시죠? 재미가 없고 네, 근데 어쨌든 연구원 생활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공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미리 해보셨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느꼈을 때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조금씩 오릅니다. 처음에는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10분 뭐를 하고 20분 뭐를 하고 30분 뭐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 인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공부가 많이 힘듭니다. 게임은 그거를 채워주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것들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사실 공부는 성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처음에는 더디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이 구간을 맛보면은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중에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런 거에서 어느 순간 재미로만 하면은 여기까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 이상을 넘기려면은 어쨌든 노력을 조금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슬럼프 겪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나이대가 있으신 줄 알고 명언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지금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속성이 필요하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이 배우 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딱 영화 배우로서의 정점을 찍고 수상 소감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보다 편안함이 더 큰 위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 편하고 자기가 너무 지금 쉬고 싶어요. 그런 건 그 순간에는 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큰 위험이 되고 성공으로 도달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게 이제 가슴에 와닿으실 때가 생길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최대한 그래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어린이들도 되고 학부모님들도 괜찮으시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을 겪었어요. 이 순간을 어떻게 겪었냐면
사실 제가 옆에서 계속 인공지능을 설명하긴 했지만 저는 대학교도 수학과로 가고 막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풀리잖아요. 막 그럼 답지 보고 싶고 그런 답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본인이 풀었을 때 이게 됩니다. 답지를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계속. 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이겨낼 때는 성취감이 생기고 그런 맛이 있어서 사실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 말고 딴 데에 재능이 잘 없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 수학을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인공지능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족을 먹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그런 것 같고요. 네, 연구원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 사회에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어디 가나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지금 제가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다른 게 만약에 핫했으면은 제가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쭉 가는 건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일 때는 그 나로호라는 그런 로봇이 우주 밖으로 발사가 됐어요. 그때 제 동기들은 거의 다 나 로봇이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런 데를 진학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상에 따라서 어떤 걸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시대가 정해주는 것 같고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게 됐냐고요? 네,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디에나 많이 쓰여요. 아까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런 기술 말고도 사실 자질구레한데 되게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만 크면 알게 될 텐데 뭐 어딜 가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사실 공부에 비해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하시는데 갑자기 음악이 만들어져요. 갑자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이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럼 재밌으시지 않겠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시대에 현재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AI로 인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어디 나가서 AI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많이 사라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햄버거집 가보시면은 예전에는 햄버거집에 직원이 되게 많았어요. 한 네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햄버거도 주고 치킨도 주고 하는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네, 키오스크가 있죠. 거기서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다른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런 AI로 인해 많이 사라지는 일들은 많을 겁니다. 사실 AI가 나온 이유가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다 귀찮아. 사람보다 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이런 AI가 뜬 건데 요즘은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기도 해요. 그런 게 좀 많아져가지고 사실 많이 대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 생겨나는 직업도 다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학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은 뭐가 구체적으로 생겨날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라지는 것만큼 생겨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응을 하려면 그래도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AI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던데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까요? 네, 저도 멸망을 시킬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여러분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도 이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전쟁을 하면서 우주를 멸망시키고 약간 그런 내용이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연구자들은 윤리의식 같은 수업을 많이 들읍니다. 무조건 연구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전에는 핵폭탄이 없었어요. 근데 핵폭탄을 누가 만드니까 그걸 이제 전쟁에 사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AI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게 그런 걸 잘 이제 연구를 하고 어느 선까지 너무 좋은 기술이라도 이게 나중에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도입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KT 지니를 쓰고 있어요. AI 기능으로 전화도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네, 아까 이게 제 직업이었어요. 아까 어마무시한 걸로 정보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사생활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럼 개인적인 폰 하나로 핸드폰 위에서 그
핸드폰 위에서 뭐 그것도 해킹 당하면은 뭐 소용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핸드폰 안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쓸 때쯤이면 저를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노출이 안 되도록.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